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오늘은 제 채널에서 거의 최초로 비트코인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매섭게 상승을 하고 있죠. 최근 1년간 6배 이상 상승을 하면서 가격이 무섭게 오르고 있는데,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률은 최근 1년간 많이 오른 게 맞지만 지난 2017년 말에 있었던 비트코인 가격 폭락을 포함해도 역대 총 상승률은 연평균 2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으로 계산해도 매년 꾸준히 가격이 3배씩 상승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럼 비트코인의 가격은 대체 왜 이렇게 오르는 걸까요? 비트코인은 실체가 없는 튤립 버블과 같은 투기성 자산이 아니었나요?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걸 인정할 수 있어야 비트코인에 대한 개념을 새로 정립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투기가 맞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난 2017년에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던 상황, 그리고 그 이전에도 몇 번 가격이 폭등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다면 바뀐 상황을 인정할 수도 있어야죠. 무엇을 인정해야 하느냐? 바로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자산으로서 인정하기 전과 인정하고 난 후는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타임머신을 탈 수 있어서 10,000원짜리를 한 장 들고 조선시대로 간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그 10,000원짜리로 물건을 바꾸려고 해보세요. 미친놈 소리를 들을 겁니다. 왜냐? 아무도 그 10,000원짜리의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지난 2017년의 비트코인 광풍은 어쩌면 튤립 버블 같은 투기였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극소수의 투자자들만 비트코인을 대체 자산으로 인정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때는 그게 투기성 자산일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인정하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투기성 자산이 아니란 뜻입니다. 이거는 구글 트렌드에서 검색한 비트코인의 검색량을 나타내는데요. 보통 대부분 구글에서 검색을 하는 사람들은 개인들이죠. 그래서 이 검색량을 보면 현재 지난 2017년 정점보다 가격이 3배 가까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검색량은 최근에 거의 최고점 대비 4분의 1 수준입니다. 이거는 무엇을 뜻하느냐? 더 이상 개인이 주도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례들을 보자면 우선 미국의 대표적인 핀테크 기업인 페이팔과 스퀘어에서 비트코인 거래가 가능해졌죠. 또한 페이팔은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물건의 구매도 가능한 구매 시스템도 만들 예정입니다. 또한 비자는 현재까지는 미국 달러의 가격이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만 지원을 할 예정이지만, 향후로는 비트코인의 구매나 거래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모건 스탠리에서도 비트코인 펀드를 준비 중이고요. 골드만삭스도 비트코인 자산 상품을 준비 중입니다. 또한 JP 모건에서도 비트코인 관련주들을 바스켓에 담은 ETF를 계획 중이고, 미국 최고의 은행인 블랙록에서도 펀드에 비트코인 선물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피델리티에서도 지난주에 비트코인 ETF에 대한 신청서를 냈죠. 그리고 테슬라, 마이크로스트리지, 그리고 페이팔과 스퀘어는 회사의 잉여 현금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할 회사는 점점 더 늘어날 예정이고요. 또한 캐나다에서는 이미 3개의 비트코인 ETF가 운영 중이죠. BTCC, EBIT, BTCX 3개의 비트코인 ETF가 운영 중이고, 조만간 미국에서도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 골드만삭스 같은 대표 투자은행들의 태세 전환입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왼편에 불과 1년 전인 2020년 3월 27일자 기사로 골드만삭스는 비트코인을 자산으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그로부터 정확히 1년이 지난 2021년 3월 30일에 골드만삭스는 비트코인에 투자할 예정이라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정확히 1년 만에 태세가 완전히 전환된 거예요. 여기뿐만 아니라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블랙록이라든지 모건 스탠리, JP 모건도 다 1, 2년 전에는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던 은행들입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은 비트코인에 투자를 준비 중이죠.
이렇게 기존에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분위기에서 현재는 기관들이 앞장서서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인정하고 투자를 진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때는 투기가 맞았고 지금은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입니다. 이제 비트코인은 금과 같은 가치의 저장 수단, 대체 자산입니다. 왜냐?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으니까. 하지만 여전히 일부의 사람들만이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나겠지만 아직까지는 여전히 비트코인이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ETF가 없는 상황이고요. 또한 이런 상황은 다른 나라들에서도 대체로 비슷한 상황입니다. 과연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 중 몇 %만이 투기 목적이 아닌, 그러니까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트레이딩 목적이 아닌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을까요? 저는 전 세계 80억 인구 중 투기 목적이 아닌 진정한 가치 저장 수단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은 1%도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즉, 지금 산다고 하더라도 먼저 사는 1% 안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고의 가치 저장 수단을 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이 대체 자산의 왕이죠. 하지만 금은 이미 비트코인에게 완패 중입니다. 5년 동안 금에 1달러를 투자한 사람은 현재 25%의 수익밖에 얻지 못했지만 5년 동안 비트코인에 투자한 사람은 140배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약 1조 달러 정도인데요. 금의 시가총액은 이의 10배인 10조에서 11조 달러 정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10년 안에 금과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역전될 것이라고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투자 자산 중 가장 빨리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달성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구글이라는 한 개 기업보다도 자산 가치가 낮습니다. 이거는 비트코인의 향후 미래 대체 자산으로서의 가능성을 생각했을 때 여전히 심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아직 안 산 사람이 많으니까, 아직 자산으로 인정한 사람이 적으니까 사면 안 된다? 이건 제가 늘 하는 말이죠. 모두가 바이를 외칠 때면 이미 늦다고. 아직은 일부의 사람들만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정말로 모두가 인정하는 시점이 오면 그때의 가격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전 세계에 2천만 개밖에 없는 자산을 모두가 원하는 시점이 오면 한 개의 가격이 얼마가 될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또 이런 말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1년 동안 6배가 넘게 올랐는데 이미 살 사람 다 샀고 지금이 꼭지라고. 여기에 대한 판단은 각자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